자, 이제 6월 드디어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달이 시작됩니다. 자,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현실이 되고요. AI인 그록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온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변화의 문 앞에서 과연 언론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놀랍게도 언론은 일론 머스크가 마약을 했다는 등, 또는 중국이 더 대단하다는 등 이 웨이모가 이미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철저하게 테슬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상원의원의 나치식 경례에 침묵하고 있는 언론의 이중잣대, 마지막으로 월가가 예상하는 테슬라의 시총 2조 달러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6월의 결정적 변곡점에서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2025년 미국 시간으로 5월 31일 일론 머스크는 X에서 강하게 반박하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뉴욕타임즈가 너무 터무니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트윗은 순식간에 정말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X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대로 몇 년 전 처방받은 케타민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 언론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아닌 이야기를 다시 다루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의 케타민이 어두운 정신적 상태를 벗어나는데 이 도움이 됐지만 그 이후로 전혀 복용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약물 복용에 대한 루머를 정리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케타민 처방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 그는 당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했다고 밝혔고, 이건 비밀이 아닌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언론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이며 마치 일론 머스크가 현재도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보도는 단순한 보도라기보다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론 머스크의 약물 사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테슬라 이사회의 우려를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강하게 반박했고, 언론은 계속해서 그의 이미지를 흔들려는 그 시도를 멈추질 않았는데요. 언론이 이렇게 기사를 반복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불안감을 더 씌우고 있는 이유는 이 방법이 실제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정말 잘 먹히는 방법이고, 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댓글에서 한번 확인해봐도 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언론의 보도를 사실로 인식하고 댓글에서 큰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언론이 일론 머스크를 대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이런 패턴이 정말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명백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문제를 청산하고 이제 테슬라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니 그 시점에 맞추어서 기사를 내고 있는 언론의 행동은 정말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언론은 마치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 머스크를 둘러싼 논란을 보게 되면 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미국 상원 의원인 코리 부커는 캘리포니아 민주당 행사에서 연설을 하던 중 연단에서 오른팔을 뻗어 손을 흔드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언뜻 보면 단순한 인사동작으로 보이지만 이런 인사동작은 나치식 경례로 오해받을 수 있는 포즈로 보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해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영상과 한번 나란히 비교해 본다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일론이 인사했을 때는 파시즘 또는 나치즘과 연관된 제스처라고 판단하며 엄청난 비난을 일론 머스크에게 퍼부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상원 의원인 코리 부커의 행동에 대해서 언론은 거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코리 부커의 이런 제스처가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언론이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수준으로 공격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번 경우에 그런 비판은 전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일론 머스크는 2023년 말 유대인 비판과 관련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이후 큰 논란에 휘말렸고, 일부 언론과 광고주들, 예로 IBM과 디즈니 같은 대형 광고주들이 이 X에서 광고를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일론의 제스처가 잘못되었다면서 테슬라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이 차를 불지르거나 매장에서 총을 쏘는 행위까지 했고, 이런 모든 관련된 폭력을 정당화했었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사태는 언론이 일론 머스크를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가며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고, 일론 머스크를 나치와 동일화시키려는 언론의 노력은 정말 많은 대중들이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 직접 수백만 명의 팔로워와 소통하고 있고, 언론의 필터 없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것을 좀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도는 계속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 가진 이중잣대를 정말 제대로 알게 된다면 점점 더 프레임을 씌우기는 힘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일론 머스크는 정치에서 한 발 물러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왔고요. 2025년 초 일론 머스크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도지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면서 정부 자문의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내려놓고 테슬라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심지어 다시 공장 바닥에서 자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2025년 6월 12일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고요. 이 사이버캣과 로보택시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언론이 과연 이 성취를 제대로 인정할 것인가, 이 점도 중요한데요. 이 과거의 패턴을 보게 된다면 언론은 일론 머스크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는 깎아내리는데 더 열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로보택시가 출시되더라도 중국이 이미 더 앞서 있다, 또는 테슬라보다 웨이모의 로보택시 기술이 더 정교하다는 등 일론 머스크의 성취를 축소하고 경쟁자들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일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런 혁신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결과적으로 대중의 인식 역시 왜곡시키는 일은 최근 CNBC의 인터뷰에서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이 CNBC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며, 왜 댄 아이브스는 웨이모에는 기술의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시총 2조 달러가 된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곧 백악관 지무실에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머스크의 정부 역할이 이제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는 2.5% 하락했지만 이번 달만 놓고 보면 여전히 20% 상승 중입니다. 머스크가 다시 회사로 돌아와 공장 바닥에서 다시 자겠다고 다짐한 직후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의 게스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부 일에서 손 떼야 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한 분이죠. 근데 오늘 주가 하락은 이게 소문의 사고, 사실에 팔라는 움직임일까요? 맞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에겐 샴페인을 터뜨릴 만한 순간이에요. 테슬라의 가장 큰 자산은 머스크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공식 기자회견도 열겠지만 테슬라 투자자들 입장에선 암흑 같은 시기가 마무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머스크 본인도 이 상황이 이렇게 커질 거라 생각 못했을 겁니다. 트럼프 백악관에 갔다가 도지와 브랜드 이미지까지 얽혀서 예상 밖의 논란이 커졌죠. 그 브랜드 타격이 얼마나 심각했다고 보세요? 주가에 반영될 소식이 꽤 컸을까요? 정말로 솔직히 지금보다 주가가 20%는 더 높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 달 상승에 이미 반영된 걸까요? 전 테슬라가 결국 시총 2조 달러 기업으로 간다고 봅니다. 자율주행과 로보틱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테슬라는 엔비디아와 함께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하면, 사실 제가 테슬라에 대해 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AI, 자율주행, 정말 대단하긴 한데요. 중국에서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더 인상적인 것 같아요. 가격도 훨씬 싸고 자율주행 비슷한 기능도 갖췄고요. 그럼 질문인데요. 중국 업체들이 테슬라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건가요? 그리고 왜 웨이모는 테슬라보다 더 앞서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헷갈려요. 좋은 질문이에요. 웨이모는 지금 4개 도시에 서비스 중이고 차량 한 대당 23만 달러나 들죠. 문제는 이걸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느냐예요. 우리는 테슬라가 확장력 측면에서는 독보적이라고 봐요. 엔지니어링 능력과 스케일업 능력이요. 그리고 6월 12일 오스틴에서 시작될 그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자율주행 비전의 시작입니다. 전 그게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진짜 변화가 올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사이버캡과 로보택시가 1년 후부터 10년 안에 모두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정말 1년 안에 테슬라 사이버캡이 양산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럼요. 저는 빠르게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 기술도 무시 못하죠. Look, the technology that's come out of China is significant. BYD 같은 기업을 직접 보고 나면 정말 놀라워요. Everything that we're looking at. But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누가 주도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중국은 이미 $7,000짜리 전기 SUV에 일부 자율주행 기능을 넣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확실히 강세를 보일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떻게 확장이 가능하죠? I can see them dominating the US market for sure, absolutely. 테슬라 엔지니어링이나 공장 자동화 능력이 굉장한 건 사실이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정말 테슬라가 승자가 될 수 Are 있을까요? they going to be able to compete on the world stage? 글로벌 무대에선 결국 테슬라의 시대가 올 겁니다. 다른 기업들은 거기서 월세 내는 셈이죠. 규제가 평등해지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the 겁니다. regulatory environment gives them an even playing field. And 그래서 머스크가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정부가 아닌 테슬라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리더는 현장에 있어야 하니까요. Tesla leaders lead.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가 테슬라의 진짜 성장 스토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Tesla's growth story is ahead of us. 머스크는 지금 자율주행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더 관심이 있는 건가요? 요즘 그 얘기가 더 많이 들던데요. 스페이스X도 엄청나요. 마지막 로켓 발사도 대단했고 이 사람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손을 대고 있는데 다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테슬라는 여전히 그에게 설렘과 가능성을 주는 Still 존재일까요? retains the same excitement and promise for him. 결국 머스크 생태계의 심장과 폐 역할을 하는 건 테슬라예요. 지난 실적 발표 때도 상황을 잘 읽었고 지금까지의 행보도 다 그 연장선이죠. Read the room well. Starting with, going back to that earnings call, and I think everything we've seen here. 주가가 오른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제 생각엔 테슬라 주가 $500는 기본값이라고 봅니다. Base value in terms of where I see shares. 그리고 앞으로 1에서 2년간 머스크가 이끄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겁니다. For Tesla, when it comes to autonomous and robotics, led by Musk, 그래서 이 어두운 장은 오늘 닫혔고 진짜 밝은 미래가 시작될 겁니다. I see a bright future ahead.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면서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테슬라는 시총 $2조 회사가 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틱스 비전이 실현된다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테슬라를 엔비디아와 함께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으로 꼽으며 앞으로 1에서 2년 사이 테슬라의 진짜 성장 스토리가 시작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월가의 전망을 비웃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소식은 바로 스티븐 마크 라이언이 올린 이 트윗을 바로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했는데요. 이 영상의 제목이 로보택시로 테슬라가 $2조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이 내용을 리트윗했다는 건 사실 나는 이 분석에 동의한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자, 월가의 낙관적인 예측에 일론 머스크가 공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놀랍게도 테슬라와 관련된 흥미로운 루머를 하나 더 소개하면 자, 2025-20 X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테슬라의 업데이트 안에 XAI의 그록이 탑재될 거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상상하던 인공지능의 자동차가 정말 그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는 테슬라 내부적으로 이미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AI와 대화하고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일지 한번 상상해보면 테슬라 로보택시나 자신의 모델 Y에 탑승할 때 이 차량이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오늘의 기분은 어떤지 또는 어디로 갈지 이 다양한 대화를 차가 시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록은 단순한 내비게이션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운전자와 감정적 또는 대화적으로 연결되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록은 운전자와 대화를 하다가 운전자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차분한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재미있는 농담을 던질 수도 있는 등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루머는 로보택시가 출시되는 6월 그록도 테슬라 안에 같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이 기다리고 있던 진짜 변화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6월 12일 테슬라는 아직도 당신은 운전을 하고 있는지 또는 차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을 던질 것만 같습니다. 자, 로보택시가 도로를 달리고 그록이 자동차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정말 상상만 해왔던 미래가 현실이 될 것 같은데요. 미래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언론과 많은 사람들은 이 테슬라의 발전이 별거 아니다 또는 중국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며 어쩌면 로보택시에 대해서
애써서 외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보고 판단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로보택시와 그록을 함께하는 테슬라가 정말 월가의 예상처럼 시총 2조 달러를 넘는 그런 기록을 가질지가 기대되고요. 정말 오래 기다려왔던 6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